여러분 반갑습니다. 누룩박사 인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땅콩을 맛있게 볶았는데 중간에 영상이 전화가 와서 영상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미완성으로 그냥 올려드리는 거로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말씀드렸는데 카카오를 볶아 보겠습니다. 카카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바로 초콜릿 열매,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카카오 열매라기보다는 카카오 속에 든 씨앗이죠. 일반 카카오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세상에서 하나뿐인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의 위대한 문화자산인 자연발효 기술을 이용해서 누룩박사가 세계 1등 상품으로 만들고자 하는 포부를 가지고 발효시킨 발효 카카오입니다. 대략 500g 되는데요. 지금부터 발효 카카오를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볶는다, 로스팅이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간혹 죄송합니다. 이 습관이 안 돼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얀 것들을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이상하다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여기 일종의 누룩균들, 뜸팡이 종류의 일종이에요. 저희는 이제 곰팡이와 뜸팡이를 구분을 하는데 뜸팡이는 우리 몸에 이롭거나 혹은 우리한테 필요한 유용한 음식을 만드는 데 쓰는 균들을 전부 일컬어서 뜸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곰팡이는 부패균까지 표현을 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일부 이거는 이제 분이 피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특히 여기 어디서 많이 나오는 메주 발효시킬 때 처음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분이 피면 그 메주는 거의 틀림없이 세상에 가장 맛있는 장을 만들어내는 메주가 되죠. 또한 마찬가지예요. 커피와는 좀 이게 발효시킬 차이가 있는데 얘들은 외피가 있기 때문에 씨앗인데 커피콩 생두는 외피가 없고 실버 스킨이라고 해서 이제 내피만 있는 거고요. 얘들이 외피예요. 이거 까면 땅콩처럼 까집니다. 또 이 겉껍질에 쉬운 얘기로 수박처럼 수박 혹은 참외처럼 껍질이 있으면 그 속에 참외 씨앗처럼 이렇게 열매들이 들어있는 게 카카오 열매거든요. 그래서 현지에서는 가공을 해서 외피를 제거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카카오예요. 요거는 에콰도르산이고요. 저희 협력업체인 카카오5에서 발효를 시켜드리면서 요번에 테스트를 해서 공정원화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거라서 발효가 1차 완료가 됐고요. 새로운 방법으로 만든 거라서 이제 로스팅 테스트를 하는데 사실 어제 저는 카카오는 많이 로스팅을 안 해봤기 때문에 볶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포인트를 잡기가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어제 이제 소량 볶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로스팅 포인트를 이 팬으로 잡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볶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카카오 로스팅 하는 거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불을 켭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까 땅콩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 기록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하실 때는 불을 잠시만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밑에 보이시죠? 강불입니다. 강불로 시작을 하고 이 지침계에서 이렇게 덮었을 때 보시는 지침이 있죠. 이건 온도계가 아니라 이 안에 축열 상태를 알려주는 지침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50 정도 넘어간 시점부터 이제 이 뚜껑을 열고 닫거나 가스 불 조절을 통해서 에너지 온도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이게 카메라 좀 걸리네요. 좀 이동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로스팅을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금 흔들리는 소리는 속에 카카오 콩이, 카카오 열매, 카카오 빈이 이동하는 소리예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쪽 손은 똑같이 이쪽 손은 그냥 있고 한 손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누구든지 몇 번만 사용하면 누구든지 최고 품질의 로스팅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한 손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볶을 수 있는 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콩, 땅콩, 너트리오, 깨, 참깨나 들깨죠. 그 다음에 옥수수, 둥글레 등등. 그리고 특히 이제 누룩박사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 발효곡물, 발효 보리, 발효 옥수수, 발효 메밀, 발효 현미 등등. 곡물류, 볶아지는 곡물류 모두 다 로스팅이 가능해요. 더 재밌는, 더 매력적인 거는 동력이 전혀 필요 없기 때문에
가스만 있으면, 설령 가스가 떨어지면 장작불로도 가능하고 숯불로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 커피콩용으로 개발된 거기 때문에 커피 생두를 말씀을 드리면 이 콩에서는 최대 700g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최적이 가장 많이 볶는 게 500g까지를 주로 볶고 있고요. 대략 여기서 볶는 양은 제가 볶는 게 100g부터 500g까지 주로 볶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무리를 하거나 급하게 필요할 때는 700g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팬으로 거의 제가 커피콩을 볶고 있고요. 커피콩뿐만이 아니라 뭐 자반용 콩이라든지 아니면 볶음 군것질거리에 쓰는 볶는 콩이든지 아니면 뭐 차용 둥글레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일전에 잠깐 보여드리다가 영상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만 땅콩이나 너트류 등등 볶을 수 있는 건 모두 다 아주 최고 품질로 볶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큰 매력이죠. 유연성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설명드린 여기 지침계가 있죠. 대략 여기 50까지 올라올 정도가 되면 대체 무슨 뜻이냐면 이 팬에 예열이 끝났다는 신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온도 요 지침계를 보고 로스팅 포인트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 일반 콩이나 땅콩이나 뭐 이런 너트류 같은 경우는 대략 여기 보시는 지침에서 100이 넘지 않는 선, 100 전후 좌우쯤에서 넘지 않도록 조절해 주시면 아주 가장 맛있는 상태.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콩이나 땅콩 또는 둥글레, 옥수수 등등 국물이 볶아집니다. 그 다음에 커피콩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시연을 해드리고 직접 볶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올라가서 이제 125에서 150 넘어갈 즈음쯤에 팝이 터지기 시작하고요. 여기 150 정도 안팎게 되면 최적의 상태로 로스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로스팅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카카오 로스팅을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 우리 협력업체 대표님한테 연락을 드리고 카카오를 로스팅할 때 대략 온도가 어느 정도를 하면 되느냐라고 이제 여쭤보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어제 한번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볶아서 맛을 봤더니 아주 맛있는 카카오가 나와서 나름대로 프로파일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여러 차례 하지 않아도 그동안에 이제 이 팬으로 여러 가지를 볶아왔고 특히 이제 커피 로스팅을 해왔기 때문에 대략 한두 번만 하면 이제 프로파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도 프로파일링이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지금 볶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굳이 우리가 일반 드럼형 아니면 동력을 사용한 로스터처럼 어떤 전기 장치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여기 있는 지침과 화력만 가지고 내 감으로도 얼마든지 뭐가 가능하다. 표준화된 로스팅을 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이 구현이 가능하다는 게 이 펜로스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펜로스터 이름을 칠 때 1320 힐링 스테이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왜 그러냐면 뭘 하든 하는 행위 자체 이게 즐거웠으면 좋겠다. 이 과정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치유가 겸비되는 즐거움을 주는 그런 일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미생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1320 힐링 스테이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거는 1320 힐링 스테이션 펜로스터입니다. 핸드메이드 펜로스터예요. 이건 이제 저희들이 제가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래도 이제 여기가 주문들이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여러 대 선약을 받아서 다음 주부터는 제작을 해드리기로 약속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요건들이 좀 사용법을 좀 더 아셔야 되기 때문에 좀 알려드리는 겸해서 지금 다양하게 로스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보시는 것처럼 발효 카카오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발효 카카오도 이런 공들은 이제 불량도죠. 근데 발효를 시키면 불량도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커피콩 같은 경우는 피킹을 하지 않습니다. 쉬운 얘기로 선별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설령 거기에 결점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발효 과정에서 효소와 미생물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전부 다 컴포트가 돼서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큰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비록 벌레를 먹었거나 좀 덜 연거나 그냥 생두에서는 결점두가 되지만 발효시키면 결점두라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게 가장 좋은 점이고요. 카카오 또한 마찬가지예요. 카카오도 발효를 시키면 원래 가지고 있는 카카오의 품질이 극대화돼요. 색향기가 극대화되고 더 중요한 거는 보존 기간의 문제, 그러니까 유통 손실 리스크가 제로가 됩니다. 오히려 제로가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품질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훨씬 더 높아져서 그래서 저희들이 발효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카카오와는 틀려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하고 있는 거는 나중에 반디에 올리든지 아니면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이거는 일반 카카오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거는 세계 최초로 통 초콜릿 가공하지 않은 천연 초콜릿용 카카오 로스팅을 보시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커피콩과 틀려서 외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에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도 조절을 잘 해줘야 되는데 일반 곡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 땅콩을 볶다가 끊어져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50이 넘어가면 불을 중불로 줄여주면 됩니다. 50이 넘어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요 추결식 팬 자체에 예열이 다 됐다는 뜻이에요. 그 뒤부터는 바로 예열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 팬이 에너지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가해지는 에너지가 이 안에 있는 내용물, 쉬운 얘기로 로스팅, 우리가 볶고자 하는 곡물로 열이 전달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온도를 조절을 해주시는데 온도 조절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리할 때 똑같습니다. 조리할 때 똑같이 가스 밸브로 조리해서 불 높이, 강불, 중불, 약불 조절해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요 뚜껑을 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로스팅 기계 로스팅 드럼 형태 로스팅 하시다 보면 댐퍼가 있지 않습니까? 댐퍼를 통해서 열기를 조절해 주는데 댐퍼의 역할이 단순히 열기만 조절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향미의 어떤 조절 효과가 있습니다. 요거도 마찬가지예요. 요 뚜껑을 열어준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첫째, 이 안에 있는 초창기에 보면 이 겉면에 발효를 시켰든 안 시켰든 겉면에 섬유질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잔미가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없애주는 거. 두 번째는 온도를 조절해 주는 거. 죄송합니다. 세상 모든 콩은 귀하는데 여기 하나 좀 남았네요. 빼서 됐습니다. 이거 가지고 오니까 이탈 좀 만드니까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이거는 열이 받아서 위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볶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한 손으로 살짝만 밀어주면 이게 기구의 원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제가 얘들이 자연스럽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세요. 그쵸? 지층계를 보시면 얘가 좌우로 앞으로만 흔드는 게 아니라 원만한 타원을 그리면서 마치 별들이 어떤 자전과 공전을 할 때 돌듯이 원만한 타원을 그리면서 회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콩이 소리 들리시죠? 콩들이 계속 이렇게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에는 100도쯤 올라가면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증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들이 머금고 있는 수분이 이제 배출이 되기 시작했다는 뜻이고요. 이때부터는 안으로 카카오면 카카오, 콩이면 콩, 커피 생두면 생두, 신부, 소까지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또 앞뒤로 전후자로 흔들어 주시면 요거는 굉장히 역할이 커요. 뭐냐면 아까 이거 뚜껑을 닫았을 때는 이렇게 이런 회전 운동을 했지만 이건 왕복 운동을 전후좌우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통돌이 움직이게 해주기 때문에 이 로스터를 사용하면 팬 로스팅임에도 불구하고 팬으로 하지 않고 정말로 고품질의 로스터기로 볶음을 갖다 할 정도의 품질이 구현이 되는 게 이 팬 로스터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터지는 소리가 나는데요. 이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이 카카오 외피가 굉장히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안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와도 터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파핑성 소리, 파핑의 일종이긴 한데, 대신에 이제 요 카카오는 카카오 열매의 특징상
너무 높은 온도에서 로스팅할 때 문제가 돼요. 왜냐면 이 속에 카카오 버터, 이거 유명한 카카오 버터, 불포화지방이죠. 몸에 좋다고 하는 카카오 버터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높은 온도에서 하게 되면 처음엔 맛이 있는데 나중에 끝맛이 굉장히 씁쓸해서 품질이 미치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스팅 할 때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열을 낮은 저온에서 하다 보니까 안에 심부까지 카카오 열매 정 가운데까지 에너지가 미쳐서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카카오 콩이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타겟팅한 대로 로스팅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 차이지 다른 건 없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온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 강불, 중불에 약불로 여기 지침계가 50쯤이 되면 팬 예열이 다 됐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중불로부터 이제 조절을 시작해 주고요. 100 정도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 경우 카카오의 경우 온도가 너무 높으면 안 되기 때문에 100을 넘지 않은 선에 제가 로스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약불로 조절을 해주고 이 상태에서 조금 지나면 이쪽 뒤쪽에 이쪽 뒤쪽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뒤쪽으로 증기가 분출이 될 거예요. 그때 증기가 분출된다는 시점은 우리가 요리에서 얘기하는 보일링, 익은 효과는 다 익었다는 뜻이고요. 그 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로스팅, 그러니까 겉 표면이 갈변, 불에 의해서 갈변이 되면서 향미가 형성되는 단계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이제 보시면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는구나. 굉장히 많이 증기가 올라왔어요. 조금 보시면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아까 처음보다 이제 여기 카카오 열매 흰색들이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온도에 의해서 이제 이게 탈색이 되고 더 이상은 미생물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약간 뭐라 할까요? 나뭇잎 젖은 냄새 종류, 냄새 느낌의 향이 올라오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카카오 열매 속에는 알맹이 속에는 카카오 버터 등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지만 카카오 껍질은 굉장히 섬유질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로스팅하는 과정에 처음에는 안에 열매에 있던 수분이 겉으로 함수된 수분이 겉으로 증산이 되면서 1차적으로 외피가 익기 시작을 해요. 그때 나오는 냄새가 약간 산에 가면 아주 향긋한 나뭇잎 혹은 뭐라고 하나요? 그거를 나뭇잎 말고 왜 나뭇잎이 오래 축적돼서 보면 약간 향긋하면서도 약간은 낙엽의 냄새도 나는 그런 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요 단계가 지나고 나면 향이 틀려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요때 한 번씩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열어주셔야 섬유질 속에 있는 잡내가 휘발이 되고 나머지 이제 완전히 휘발이 되면 그때부터 수분도 다 날아가고 잡내도 빠지고 난 다음에 그 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되냐면 우리가 타겟팅하는 초콜릿 혹은 코코아 분말 혹은 초콜릿을 만들기 위한 카카오의 로스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열 단계로 보시면 됐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여기 아까 이제 이 지침이 100이었었는데 뚜껑을 열어주면 보통 요 눈금이 하나요. 5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요. 10도 내지 15도가 떨어집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 요 밑에 있는 가스 밸브로 화력을 조절해 주고요. 두 번째는 뚜껑을 여닫는 순서로 초창기에는 뚜껑을 열어서 잡미 제거, 댐퍼 역할.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로스팅이 시작됐을 때는 뚜껑을 여닫아서 온도 조절 및 향미 조절을 해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스팅이 다 돼서 어느 정도 포인트가 되면 분명히 신호가 옵니다. 여기는 분명히 신호가 와요. 어떤 신호가 오냐면 이 뒤쪽에서 증기가 아주 굉장히 힘차게 배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무슨 신호냐면 그때부터는 이 안에 있는 콩들이, 전과류, 곡물이나 콩들이 커피빈이 됐던 카카오빈이 됐던 전부 다 속까지 익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때부터는 뽑으셔도 돼요. 단 그 전에 뽑으시게 되면 특히 커피 생두의 경우 생두가 완전히 익지 않으면 굉장히 속이 불편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어쩔지 모르겠지만 생두가 완전히 익지 않은 덜 익은 생두로 내린 커피를 마시면
10중 8구는 화장실에 아주 수시로 다니셔야 돼요. 굉장히 설사가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커피도 아무리 약 배정을 해도 반드시 익혀줘야 된다. 그거는 제가 아주 철칙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위생 문제, 두 번째 충분히 익혀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안전 문제는, 위생과 안전 문제는 모든 식품에서 기본인 것 같아요. 어쨌든 좀 말이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보시면 아까보다 이제 소리도 경쾌해졌죠. 보시는 것처럼 소리 들리시나요? 지금 아까랑 틀려지게 얘들이 먹고 있는 수분이 거의 증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콩 굴러가면서 굉장히 경쾌해졌어요. 보이시죠? 아이고, 이거 한 식구가 또 죄송합니다. 여기도 식구니까 열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위생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같이 넣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부터는 카카오의 특징을 알기 때문에 이 상태부터는 제가 뚜껑을 열지 않을 겁니다. 열지 않고 아까 보셨던 대로 지침 100 정도를 유지해서 불 조절을, 화력을 조절해서 100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로스팅을 해줄 거예요. 여기 소리가 나는 건 하실 때 이걸 세팅을 잘못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잘 맞추시면 전혀 소리가 나지 않고 로스팅을 하실 수 있도록 구현이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하실 수가 있어요. 누구나 최소한도 큰 힘 안 들이고 500g, 1kg 뭐 우습게 할 수 있고요. 저는 많이 할 때 이거 가지고 낮 근무 시간 내에 대략 한 20kg까지 볶습니다. 자, 이걸 좀 당길게요. 양쪽에 이렇게 당겨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절해 주면 훨씬 편합니다. 보실까요? 그쵸? 이게 몇 번 하시다 보면 요 사용법이 이제 터득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건 제일 중요한 거, 귀에 거슬리는 그 소음이 거의 없이 로스팅을 하실 수 있다는 거. 또 특별한 그 전기나 뭐 기구 같은 게 필요 없이 로스팅 자체를 온몸으로 즐기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브랜드 이름이 힐링 스테이션, 1320 힐링 스테이션입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아주 깔끔하게 해서 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시면 커피콩, 카카오 등등, 그 다음에 깨, 일반 그 자반용 콩, 땅콩, 아니면 뭐 둥글레, 옥수수,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보리, 메밀 등등, 율무 등등 볶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건 전부 다 스스로 볶으실 수가 있어요. 뭐로? 최고의 품질로. 어떻게? 힘들이지 않고. 그래서 감히 제가 요거를 어쩌면 잡곡 같은데, 잡곡이라도 자랑할 건 해야죠. 그래서 정말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 10여 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품질, 그 가진 품질, 기능은 뭐 끝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다시 제품으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또 한 번 혹시 모르기 때문에 검증 차원에서 1차적으로 앵글로 조립을 했었고요. 요거는 이제 완성품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다 스테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테인으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소음 부분만 처리해서 패킹을 넣어줬고, 나머지는 다 스테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시면 여기 일부러 요거를 처음에는 제가 쓰는 거는 아예 고정형으로 했는데, 혹시라도 이거를 쓰시다가 높이를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간단하게 벤치나 프라이어 같은 경우로 풀어서 높이를 조절하실 수 있도록 제가 변경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거든 다 쓰실 수 있고요. 혹시라도 저한테 주문 의뢰를 하실 때 나는 요거는 부스터에도 쓰고, 지금 부스터죠. 그 다음에 일반 가정용 가스레인지에도 쓰고 싶다 하면 제가 거기다가 요 거치대를 하나 더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하나는 야외 부스터용으로 하고, 하나는 댁에서 쓰시는 가스레인지용으로 세팅을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여기다가 요 양쪽에 고리에다 넣고 이걸 풀어서 교체해서 쓰시면 일반 가스에서도 쓰실 수 있고 부스터에서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되게 콩을 볶다 보니까 콩 볶는 거면 너무 지루하게 보일 것 같아요. 이런저런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특장점이 많습니다.
팬도 요 이제 일종의 팬들 여러 가지 메이커들이 있는데 제가 이 펜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국내에서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 나오는 펜들도 제가 구입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구입을 해서 쓰다가 사실은 요거를 차라리 금형을 떠서 만들 생각이었었는데 너무 금형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몇 개 만들어 쓰자고 금형을 쓰기에는 너무 무리였고 너무 낭비였어요.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서 뭐 요 속에 있는 재질의 밀도, 재질의 성분, 그 다음에 이제 내구성, 그 다음에 콩이 볶아지는 효율성 등등의 모든 요인, 제가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요인을 고려해서 이 펜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도 이제 그런 사례가 많다 보니까 상표, 제품명을 질 때도 그렇고요. 이거 할 때도 이제 거의, 제품명은 거의 이제 힐링 스테이션도 상표 등록이 돼 있는 거고, 여기 요 자체도, 펜 자체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침기를 설치한 거는 특허, 제가 가지고 있는 특허로 나와 있고요. 요 거치대 자체도 또 특허가 출원 중에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거 참고하셔서 나중에 그런 걸로 불미한 일이 없도록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디어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디어도 인정할 건 인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향이 아주 향이 고소하게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볶아보니까 보이시나요? 지금 보시면 지침 100도 지금 100을 가리고 있죠. 제가 이걸 왜 지침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직접 여기 센서가 여기 직접 닿지 않고 보시는 건 여기에 직접 콩에 닿는 게 아니에요. 일부만 닿고 비연속적으로 닿기 때문에 요 안에 온도는 펜 안에 요 추결의 온도 에너지 양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도계라고 표현하지 않고 지침계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발효할 때 특히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온도 하면 온도가 아니다 에너지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온도는 의미가 없어요. 에너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특히 로스팅에서는 로스팅이나 조리할 때 보일링, 로스팅, 프라이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온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중요한 거예요. 에너지가 제대로 전달이 되고 내부까지 침투가 돼야 완벽하게 조리가 되기 때문이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거의 로스팅이 다 됐어요. 로스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불을 꺼주고요. 불을 껐습니다. 보시면 보세요. 여기 잘 보시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지금 100에서 105 사이에서 불을 껐는데 보세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추결 기능이 에너지를 머금고 있는 추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끝나고 난데도 놔둘 때는 이렇게 불을 껐어도 계속 흔들어서 얘들이 안에 있는 콩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계속 해주셔야 돼요. 지금 보이시죠? 많지는 않지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쵸? 지금 아까 5가 조금 2.5 정도 100에서 2.5 정도 올라갔는데 지금 두 눈금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얘들이 그만큼 추결 기능이 좋다. 뒤집어 얘기하면 추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온도가 아니라 에너지 효율이 높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기구를 이용해서 이 펜 로스터를 이용해서 로스팅하면 로스팅 품질이 최고급 로스터기를 사용하고 못지않게 펜 로스팅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이렇게 동력 사용하지 않고 볶는 거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품질을 구현할 수 있는 로스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추결이라는 그 원리. 두 번째 여기 룩 박사가 이제 디자인한 요 기능하고 두 번째 요 기구 장치죠. 거치대라고 하는데 거치대에 있는 기구의 원리 이게 조합적으로 컴비네이션이 되면서 이런 로스팅 품질이 구현이 되는 겁니다. 보실까요? 지금 눈금이 3개까지 올라갔어요. 100에서 115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대로 뒤집어보면 여기 얘네들이 열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 후에도 꾸준히 여열로 로스팅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열 로스팅의 장점은 타지가 않아요. 거의.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도 개념이나 이제 에너지 개념이기 때문에 속까지 깊이 침투가 돼서 골고루 익혀주는 그 다음에 로스팅에 필요한 화학 반응을 일으켜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펜이 고품질의 로스팅이 구현이 가능한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자랑 같지만 뭐
원리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려야지 이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아까랑 차이가 나는 게 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아이고 얘가 또 튀어나왔네요. 소리가 아까랑은 굉장히 경쾌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분이 다 날라가서 얘들이 막 아까는 약간 묵직한 느낌이 있던 소리였다면 지금은 아주 경쾌하고 가벼운 그런 느낌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뚜껑을 열어주면 아까 하나 둘 셋 115까지 올라갔던 지침계가 지금 100 미만 대략 한 95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뚜껑을 가지고 온도를 조절해 주시고 지금 불 끈 상태입니다만 요 가스 밸브로 이용해서 온도를 조절해 주면 이중으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온도 조절, 에너지 조절, 그 다음에 향미 조절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것만 가지고도 내 나름대로 프로파일을 구현을 해서 프로파일링이 가능해서 늘 표준화된 로스팅이 가능하다. 실제로 저는 그 프로파일을 다 작성해 놓고 그 프로파일에 준해서 콩마다 산지별 아니면 그 원두 그 품종별 아니면 지역별 등등 농장별에서 프로파일을 적용해서 로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카카오는 몇 차례 안 해봤긴 했습니다만 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처음 한번 하면서 로스팅 이제 프로파일이 구현이 됐어요. 요거는 이제 에콰도르산인데요. 우리가 협력업체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에콰도르산 혹은 이제 페루산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페루산도 뭐 예전에 하면 국가보니까 큰 진배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는 카카오지만 제 나름대로 프로파일이 완성이 돼서 지금 프로파일에 주문해서 로스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프로파일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표준화입니다. 모를 것 같아도 사람 입이 굉장히 모르는 듯해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조금만 차이 나도 고객은 금방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표준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표준화가 그걸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대량 생산할 때 효율성도 있어야 되는 시스템화가 되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제가 자꾸 이제 발효를 하든 로스팅을 하든 프로파일을 강조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너무 말씀이 길어진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 보시면 온도가 두 눈곱 밑으로 왔죠. 그러니까 90도 정도로 떨어진 거예요. 요쯤 되면 이제 끝내도 됩니다. 이 프로파일링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저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얘를 꺼내서 자연 냉각을 시킬 겁니다. 그런 상태 한번 보여드리는 거로 로스팅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누룩박사가 에콰도르산 카카오를 발효시킨 발효 카카오 로스팅하는 거를 직접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실시간으로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저는 그 필요성을 느끼기도 하지만 왠지 그게 싫어서 찍을 때면 편집을 않고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화면을. 그래서 조금 약간 촌스럽고 어색할 수도 있는데 그게 사는 재미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편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라이브 개념으로 올려드리도록 하는 거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발효커피 강국, 세계 최고의 카카오 강국, 세계 최고의 자연 발효 메카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는 우리 누룩박사한테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카카오 로스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